여기서 좀 터져야 되는데 어색하네요. 예, 아무튼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가능한 꿈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꿈을 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 아들, 딸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있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목표와 꿈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냥 먹고만 살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꿈은 내가 꼭 이루고 싶다 한 게 있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노년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이 꿈은 이루고 싶다. 건강하게, 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쵸?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내가 여기만은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건강하게 그래도 내 몸 정도는 추스릴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을 하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곳만큼은 정말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 한국인 그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나요? 80? 80? 요즘 많이 늘어났는데 80 중반? 후반? 그 정도까지 됐죠? 근데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요, 이렇게 70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저희 그 평균 수명 대비했을 때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굉장히 아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아프고 살면 좋을 텐데 왜 아플까요? 건강하면 좋을 텐데. 그쵸? 사람이 왜 아플까? 고민해 보신 분 있으세요? 왜 아플지? 그 답을 제가 한번 내드려 볼게요. 저희 이번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구죠. 세계보건기구 WHO. 여기서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이 1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운동 부족이에요. 우리 운동 많이 하라고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죠. 운동. 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인데 정말 이게 인간에게 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내과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한 스트레스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의 비율이 한 70%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렇게 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도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전, 체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시면 자녀 세대에서도 어디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나요? 간이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으시다. 그럼 마찬가지 심장, 이런 식으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 체질적인 문제가 20%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100%라고 한다면 지금 절반밖에 안 나왔는데 딱 지금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영양의 불균형? 이제 다들 잘하셔서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먹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채소나 곡물 위주의 식습관을 많이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위주의 이런 식사를 많이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왜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요즘 시대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저희가 토탈 스위스 피 솔루션이라 하니까 저희 제품이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왜 어떻게 해야 안 아플 수가 있고 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초점에 맞춰서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 보면 우리가 먹는 게 이렇게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이 탄능 영양소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 뭔가요? 낮에도 먹고 오셨죠? 밥, 쌀이죠, 쌀. 예, 지방은 뭐예요? 고기. 그 다음에 단백질은 마찬가지 지방류, 단백질, 고기 종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런 식으로요, 그냥 맛을 위해서, 맛있으니까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섭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양소로 분해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포도당이죠. 예.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어떤 영양소로 분해가 되죠? 아미노산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지방은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맛과 어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내 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지방산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지금 과다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소인가요? 과일, 야채, 채소예요. 과일, 야채, 채소 어떠세요?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어때요? 많이 먹지 않고 있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작이라고 표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장작이 그냥 안 타고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건데 이 비타민, 미네랄인 게 바로 불입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장작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이 되겠죠. 몸은 외형적으로 비만이 되겠지만 내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그냥 가만히 어떤 상온에 한 일주일 정도 놔둬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뭐 곰팡이, 뭐 벌레, 뭐 별의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상이 되시죠? 굉장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그 썩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내 몸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태워줘야 되는데 이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 정체되면서 쌓여서 이게 바로 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일, 야채를 많이 드시지도 않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0년대에는요. 사과 두 알로도 충분했었던 양이 현재는 사과 몇 알? 13알. 그리고 시금치는요. 한 단이면 충분했었던 양이 19단을 먹어야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과 2개, 시금치 한 단 먹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매일. 그런데 13알을 먹는다, 시금치를 19단을 먹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과일, 야채를 섭취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양소가 토양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드럼통에 하루 종일 내가 과일, 야채를 퍼먹어도 나의 충분량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있잖아요. 사장님들, 미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이런 음식 피라미드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10년 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꼭 섭취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음식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비타민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이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안내해드렸던 5대 영양소라고 했는데 어떤 영양소라면 필수 5대 영양소예요. 이 필수라는 이 조건이 하나가 결여됐다,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이게 비타민 D와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이유죠.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을 어디에서 섭취를 한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나요? 네. 우리 몸이 섭취를 하는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갔을 때 저희의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은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70조개에서 많게는 100조개의 세포로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게 세포란 여기 써져 있는데 읽어보면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장기, 내 모든 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이 영양소들을 흡수하면서 나한테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세포의 기능이 뭔가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지금 봐보시면 체온 유지가 세포의 기능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체온에 따른 몸의 변화입니다. 정상 체온에서
0.5도에서 이제 1도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35.5도에서 배설장애, 알레르기, 자율신경계 교란, 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1.5도씨만 떨어져도요,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 왜 35도에서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을 할까요? 왜? 왜 그럴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36.5도씨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36.5도씨여야 되는데 암세포가요 35도씨이다 보니까 바로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이 온도가 35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려면 몸의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온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실제로 방금 보셨던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도씨의 몸의 온도에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500배 정도 면역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해요. 그 기능을 저희 제품이 하는 건데요.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이게 타는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비타민, 미네랄이 불을 떼워줬을 때 결정적으로 이 에너지를 낸다라는 것. 그래서 체온을 올려야지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면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요. 특히 각광받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